지난 추천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항상 먼저 하는 건 화장품 주죠. APR과 아모레퍼시픽. 우리 APR이 달라졌어요. 드디어 APR이 3번 동안 못 뚫었던 뭘 뚫었죠? 5만원대 고점을 제가 이렇게 꺼놨던 이 선을, 이 매물대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때 한 번 실패, 2번 실패, 3번, 그리고 며칠째 조정받고 드디어 뚫어서 안착시켜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R은 몇만 원?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봤죠? 8만 원. 네, 8만 원 1차 목표가. 네, 8만 원은 이제 그냥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6만 8천 원까지 근접해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거 계속 물량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또다시 양봉 하나 크게 붙여서 또 갈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뭐 오늘은 조금 수급이 다르지만 네,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특히 누가? 기관이 계속 사모으고 있죠. 연기금은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고 있습니다. APR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지난 실적도 너무 잘 냈고요. 그죠? 2024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 다 잘 냈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얘들 시설 투자하고 나서 그동안 공장 증설하고, 예전에는 OEM으로 제조 맡겼던 걸 자기가 직접 생산하면서 초기에 시설 투자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을 갉아먹었는데, 이제 시설 투자는 다 끝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니까 마진율도 높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니까 각 나라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화장품, 메디큐브를 통한 화장품, 그리고 AGR을 통한 글로벌 미용기구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만드는 족족, 전 세계에서 판매를 시도하는 족족 다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쉽게 집에도 여러분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시나요? 저희 집엔 이게 3개가 됐어요. 엊그제 또 사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주주로서 이거 하나 써봐라라고 줬더니 너무 좋대요.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2번째 거는 난 못 사준다 했더니 비싼 거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또 제가 이걸 왜 사는데 했더니 저도 모르는 걸 알았습니다. 요거랑 요런 게 3개가 다 각기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울세라니 뭐니 피부과 가끔 가서 하는 것보다 이걸로 매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걸 저희 집에 있는 사람만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인들이 써봤다면 다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메디큐브라는 화장품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없었거든요. 유재석을 처음에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이러면서 썩 좋지가 못했는데, 이 AGR이라는 미용기구가 생기면서 얘들이 머리를 잘 썼죠. 옛날에 뉴스킨이라는 다단계사, 네트워크 회사가 젤과 기구를 섞어 팔면서 엄청나게 계속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AGR에 맞는 전용 크림과 젤을 통해서 메디큐브의 매출까지도 같이 올리는 선순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를 기구를 산 사람은 더 비싼 걸 또 사고 또 사면서 매출이 계속 늘어가는 골수팬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얘들이 시장을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유럽까지도 시작을 한다, 판매가 시작된다 했고, 그리고 또 일본에 어디에 들어갔다 그럽니까? 돈키호테. 자, 돈키호테에도 입점이 되면서 이제 점점점 시장을 확대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직 어느 나라는 판매도 안 했다? 중국은 아직 판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과 북미 시장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유럽하고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가면 성장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주가가 조금 8만 원대에서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시 단기 순이익 줄어들고 이러면서 조금 힘들었고, 인력을 채용 많이 하면서 지출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재무제표상으로 좀 뭔가가 이전보다 나빠진 걸로 보였지만, 이제부터 그동안 투자한 게 본격적으로 회수 기간입니다. 그러니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제대로 수익률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힘들지만 이게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치고 올라갈 확률이 힘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얘는 정말 잘 버틴 게 직전 저점을 계속 3번이나 트라이를 하다가도 안 깨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못 깨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시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힘을 비축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잘 가져가십시오. 자, APR 수익률 잘 챙기시고 8만 원까지는 1차 목표. 그리고 8만 원을 급격하게 돌파하시면 돌파 매매가 나올 때는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돌파 매매 때는 함부로 팔지 마라. 돌파는 더 간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손가락을 잡아드렸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직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급격하게 돌파할 때는 자, 꼭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8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면 그때는 매도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돌파를 급격하게 해주는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APR도 그러한 가정이 나오시면 조금 매도를 자제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오랫동안 행보한다? 그러면 그때는 1차 매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점장님 이거 더 가면 어떡합니까? 10만 원 보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APR 다음으로 화장품주 제가 알려드린 아모레퍼시픽. 얘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가 드디어 지금 이 선을 또 이평선은 다 밑으로 내려놨는데 오늘 굉장히 좀 불안해 보였는데 그래도 양봉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사실은 차트 보고 간 기업이 아니죠. APR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APR도 여러분 4만 원대까지 떨어져도 이거 팔지 말랬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절대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아니야 다를까 실적은 잘 나온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지 모습을 찾아간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강아지가 지금 뒤로 가 있죠. 아모레는 주인보다 뒤로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옆으로 오거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가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종목을 매도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수익 실현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차트 보고 했으면 차트가 깨지면 뭐 해라 그랬어요? 손절해라 무조건. 잠깐만 딴 거 건드리지 마라. 딴 생각 넣지 마라. 그리고 또 뭐 같이 보고 갔으면 차트는 보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차트를 볼 때는 오히려 같이 보고 간 기업을 차트 볼 때는 주간 매수 타이밍을 볼 때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모레 APR 저는 차트 보고 한 게 아니라 실적을 보고 한 거니까 계속 가져가십시오. 됐나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캠, 코롱티슈진. 얘들은 보고 있으면 행복하시죠? 우리 코롱티슈진. 네, 수진이. 저는 종목이 여자 이름 들어가는 종목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진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장에도 이 수진이는 또 신고가를 오늘 갱신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얼마로 보라 했죠? 10만 원. 조정을 오더라도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조정을 주고 어떻게든 여러분 물량을 뺏어가려고 사실 이때 여러분 흔들렸잖아요. 이날 몇 프로 떨어졌어요? 이때도 한 1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9.29. 네, 고점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죠. 이때 또 이날 아침에 코롱티슈진 떨어지는 거 보고 지점장님 코롱티슈진 한번 봐주세요. 왜요? 너무 모양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데 놔두세요. 이 종목은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놔주셔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 더 이상 임상에 대한 1상, 2상, 3상 다 끝났어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임상 결과 가지고 취합해서 FDA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많은 부분에서 결과가 너무 좋은 기업으로 확정이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확신이 좀 많이 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오스코텍이나 다른 회사에서 받은 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제약회사에 수출해가지고 만들어낸 부분이니까 실제로 연구개발부터 그리고 허가,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마 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아시겠어요? 이거 끝까지 한번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롱티슈진 됐나요? 자, 알테오젠 잘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업 안 하는 사이에 나락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틀 동안 하락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이 첫날 음봉을 만들 이때는 또 할로자임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냥 모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머크 그거 우리랑 해야지 알테랑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머크 자기가 만약에 알테랑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에게 판매 로열티 일부를 알테에 줘야 될 로열티 일부를 줘야 될 수도 있다. 이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겁니까? 새로운 게 아닙니까? 사실 요때
급락했을 때가 그 이수 때문에 떨어진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분위기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특허 이슈가 생기면 다이치 산교라든지 그동안 다른 이 계약을 맺었던 애들이 계약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철회를 안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때 12월 달에 심지어 다이치 산교에서는 추가 계약금을 입금을 합니다. 계속 진행할 거라고. 자,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는 야, 의미 없다. 게다가 머크가 이번에 뭐까지 제출했습니까? FDA에 그 자신의 자료를 또 제출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그 이야기는 한 번 더 재탕되는 이야기라서 굳이 그게 이제 우려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특허가, 알테오젠의 특허가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고, 그리고 머크가 하고 있는 그 SG 제형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특허 침해로 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알테오젠 주가보다 누구의 주가가 더 빠져야 됩니까? 머크의 주가가 더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알고 계시나요? 머크의 주가는 오히려 계속 더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어제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빠질 때도 머크는 올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왜 머크의 주가는 안 빠지는 게 중요하냐면, 머크는 글로벌 제약사인데 이 글로벌 제약사이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지금 알테오젠과 SG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키트루다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키트루다의 특허 만기가 곧 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정맥 주사형으로 만드는 약을 피하 주사형으로 SG형으로 만들면 특허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장이 될 수 10년 이상. 만약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내서 이제 머크의 매출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기업의 존폐 위험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뭐라냐면 SG형으로 바꾸려고 했고, 처음에는 머크가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고른 게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SG형 기술을 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테스트 결과를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좋고, 결과가 지금 너무 좋아서 효과도 좋고, 지금 그동안은 정맥 주사를 하려고 하니까 양을 얼마 투여를 못했는데 피하 주사로 바꾸니까 양을 좀 많이 투여해서 약효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암의 완치율을 높이는 효과가 생겼다는 걸 얘들이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FDA에 올려서 이걸 봐달라는 거고, 좀 이런 진행을 하고 있으니, 자,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우리랑 했으면 1년에 몇 조씩 생길 건데, 그걸 지금 알테오젠에 다 주고 있으니 배가 아프니까 숟가락 하나 얹고 싶었던가 봐요. 계속 노이즈를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할로자임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하고 면담을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알테를 소송을 하든 머크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실제로 맞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미국에 있는 주식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어요? 그러면 머크 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락가는 거예요. 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가 특허 연장이 안 될 건데, 근데 지금 머크의 주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크의 주가는 하락하다가 지금 FDA에 임상 데이터를 올렸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달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냥 다만 이렇게 봅니다. 이날은 특허에 관련 뉴스가 나와서 떨어졌고요. 이날은 또 왜 떨어졌을까요? 그냥 바이오 기업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어제, 오늘 다른 지수가 떨어질 때는 얘들 어떻게 했나요? 버티잖아요. 자, 그러니 다시 올라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장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떨어지려고 해도 여기 보세요. 몇 중 매트리스 갖고 있나요? 4중 매트리스입니다. 밑에 든든하게 오빠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 이 부분 잘 버티시고 수익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로노이도 신고가 돌파 매매죠. 돌파하고 약간 조정을 받는 건데 알보리 삼총사 중에서 모양은 가장 좋습니다. 보로노이는 직전 정고점에서 무너졌죠. 이때도 누가 무너졌어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무너진 것은 같이 무너지고, 알테오젠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도 같이 횡보했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는데 얘는
전고점을 돌파했고,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거 보입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며칠, 그리고 옆에 둘이 세우고, 그리고 올라갔죠. 이거 지금 요 부분만 보면 요 부분 보이나요? 전고점 부근에서 행보하다가 떨어질 때 2개 떨어지고 2개 붙이고, 이거 지금 언제 보르노이 이때잖아요. 이때. 자, 그리고 진짜 내일 양봉 나오고 십자봉 나오고, 그리고 빵 터지고. 이때 빵 터진 게 뭐냐, 보르노이 기술 수출 이야기가 뉴스가 나오면서 빵 터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할 때도 곧 다이치산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지금 에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 산도지 이야기라든지. 근데 사실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테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의 주력 제품들이 특허가 다 만료되고 있다고요. 특허가 만료돼서 다 바이오 시밀러가 될 건데, 그동안 여러분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매하고 있는 그 많은 바이오 시밀러,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한 제품으로 3조를 팔았다, 뭐 그런 거 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를 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서 더 싸게 만드니까 셀트리온 걸 사람들이 사. 약효가 똑같으면 셀트리온 걸 살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은 줄고 셀트리온 매출은 오르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SG 제형 기술이 없어서 특허를 연장 못했는데 지금은 특허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특허 만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뭐예요? 이렇게 연장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한테. 그러니 머크랑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사실 다들 머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머크한 문제가 해결되면 특허 문제도 없네, 다 해결되네, 그러면 아마 줄 서서 이제 번호표 뺏고 기다리고 있을걸요. 그러니 제가 이 알테오젠의 성장성을 크게 보는 겁니다. 노이즈는 있어도 계속해서 그 노이즈를 딛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약효가 어떻게 됩니까? 약발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쯤 에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알테오젠도 에로 이야기가 좀 나와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알테오젠 조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보르노이 갖고 계시면 계속 가져가세요. 이거는 조금 약간 조정을 받아도 오늘 또 올려놨으니까 의외로 오늘 바이오주가 더 좋습니다. 오늘 다른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다른 종목 힘들어할 때 바이오주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리가캠은 이거는 이제 매도합시다. 리가캠은 뉴스는 안 나오면서 이평선도 깨버렸고요. 제가 꺼놓은 지지선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버리시고요. 자, 삼양식품은 얘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죠. 자,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고점만 높이면서. 자, 근데 삼양식품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MSCI 지수의 편입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대로 가져가면 실적도 좋고 더 캐파를 늘려서 좋아질 기업이고, 게다가 MSCI 지수에 편입되기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아마 3월 말 4월 달에 다시 2차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단단히 가지고 가십시오. 알테오젠도 당연히 MSCI 지수에 편입 예정 종목, 제가 좀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 또한 잘 가져가십시오. 자, 이제 좀 슬픈 이야기.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였다면 이제 슬픈 이야기. 재건주 다 버리겠습니다. 재건에 대한 기대를 좀 했는데요. 이놈의 트럼프가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하고 자기가 친하다 했는데 안 친한 것 같습니다. 푸틴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만나자는데 어떻게 해요? 안 만나요. 저는 젤렌스키하고 둘이 싸우는 거 보면서 끝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뉴스 트럼프하고 그 국방장관 둘이 하고 젤렌스키를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왜 양복 안 입고 왔어? 아니, 한 나라에 대통령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복 안 입고 왔다고 쫑긋 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니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왜 태도가 건방지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하니까 서로 막 지 할 말만 하고, 트럼프 말하는데 젤렌스키도 지 말하고, 지 말하는데 트럼프 말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저 그런 정상회담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재건 물 건너갔구나. 사실 그게 뭐였습니까? 재건주가 타결이 됐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런데
안 했죠. 그게 원래는 협상의 안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의 강물을 미국이 개발할 권리를 주고 거기에서 강물에서 된 수익을 절반은 우크라이나에, 절반은 미국이 갖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절반에 쌓아둔 돈을 재건에 쓰는 걸로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싸우겠다는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트럼프 만나자마자 마크롱 만나러 가고 유럽 의장 만나러 가고 또 뭐 영국 가서 또 만나고 이러면서 무기 좀 달라는데 걔들이 무기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계속 러시아에 밀리면서 그동안 좀 뺏었던 땅을 다시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결국 협정은 하겠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매도를 하고요. 차후에 다시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자, 공식적으로는 손절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난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거 큰 비중이 아니라서 저 괜찮아요. 그리고 지점장님, 재건 뉴스 넣으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갖고 계신다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손절입니다. 되셨나요? 자,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유 말했죠. 분명히 정전협정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재건이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나는 버틸 수 있다. 다행히 떨어지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가지고 가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수 손절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정말 기민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신기성 실명이 처음에는 대동을 갖고 계셨어요. 자, 대동에서 더 강한 놈, 대동 기어로 바꾸시고요. 대동 기어는 사실 어땠습니까?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재건주 이제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예,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그런데 글로벌 텍스 프리도 지금은 여러분이 좋아요 이러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김경자 지점장님이 입만 열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어쩔까요? 글로벌 텍스 프리는 어쩔까요? 저 그래서 사실 글로벌 텍스 프리에 건물, 저분 갖고 계신 건물을 팔아서 넣었나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수익금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텍스 프리는 오늘 같은 장에도 안 밀리죠. 네, 정말 강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올리브영의 매출에 외국인 매출의 3%를 그냥 앉아서 버는 것도 있지만 또 얘가 뭘 했죠? 외국인이 와서 미용 성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또 3%를 먹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 올리브영 매출보다 네, 이 미용 성형의 매출은 구찌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텍스 프리는 K가 붙어서 K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오는 외국인들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관광객이 많아지면 면세점이 수혜자였다면 지금은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오면 다 단체 관광객, 깃발 관광객이라서 반드시 뭘 끼워놓냐면 면세점 관광을 끼워놓거든요. 그리고 면세점 관광을 시키고 매출에 가이드가 몇 프로를 먹으니까 거기를 무조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자유여행객이다 보니까 면세점은 안 가고 어디만 간다? 그 올리브영, 그리고 자기가 와서 필러 맞고 그리고 리쥬란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 오면 리쥬란을 맞을 수 있다고 미국인들의 소문이 나 있으니까 또 와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매출들이 늘어날 기업이니까 이 기업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로 다 돌렸고 제가 섞어놓은 직전 고점의 이 선도 지지로 잡아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직전 고점인 어디? 6,000원 초반까지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저는 10,000원 봅니다. 10,000원 봅니다. 10,0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VIP 투자자문이 많이 지분을 모아놨거든요. 얘 지분하고 얘가 거의 2대 주주로 올랐었습니다. 1대 주주랑 지분 차이가 얼마 없어요. 주가 급등할 때 제일 화끈한 주제가 뭡니까? 경영권 분쟁. 그러니 그것까지 노려준다면 10,000원 또 순식간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으로도 10,0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잘 갖고 계십시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카페24. 얘는 조금 가이사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장에서도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지지해야 될 뿐 여기서 21선을 뭐 해줬나요? 지지하고 올라갔고, 근데 이 지지선을 다 어떻게 했나요? 깨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놈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 나는 며칠선 깨지면 수익 실현하겠다, 이걸 정해냈죠. 많이 오른 놈은 자기가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선을 정하라고. 자, 그래서
나는 선을 보고 가겠다 했으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수익 실현. 근데 나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가겠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걸 수익 실현이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해놨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 그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100% 이상 수익 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매도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할 위치는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으신 분은 수익률 이만하면 됐다 싶은 분은 매도할 자리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2025년 폭발적 성장을 할 기업이니까 실적 더 보고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가져가겠다. 그런 분이면 가져가십시오. 공식적으로 저도 가져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안 밀립니다. 파마 리서치 너무 안 밀립니다. 계속 매일매일 1%씩이라도 수익입니다. 끝까지 가지. 이게 돼서는 공식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APR보다 실제로 얘의 성장성이 지금 현재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뭐도 하겠답니까? 얘도 이제 자기들 고주파, 초음파, 미용기구 산업에 진출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리쥬란을 접목시키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울세라라든지 이런 거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 기구를 자기들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리쥬란을 접목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얘들은 이렇게 만약에 접목이 된다면 물론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아니면 원택 같은 기업을 인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수해서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원택이 올랐나? 이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파마 리서치가 그런 말을 하면서 원택 보면 어제 같은 장에 올랐습니다. 6% 이상. 자, 그래서 저는 원택이 파마 리서치 인수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파마 리서치는 성장의 가능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너무나 많은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필러 맞노, 누가 보톡스 맞노 이렇게 되고 있어요. 리쥬란 이게 지금 더 왜 보톡스를 맞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조금 그게 부자연스러워지죠. 자, 그래서 이 리쥬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얘들은 그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미용기구 산업까지 하겠다니 이걸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봐야 될 기업이 원택입니다. 이건 여러분 추천 주기도 하죠. 자, 원택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모습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 미용기구 관련된 기업을 추천할 때 제가 뭐라 그러죠? 항상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조정받아도 실적 발표하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실적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이 무슨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뭐는 안 속여요? 속은 안 속여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같은 장남 같은 모범생 장남 같은 주식이에요. 아셨죠? 네. 자, 파마 리서치 계속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제 까먹었죠. 저희들이 1차 추천주 요때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수익이 엄청 났는데 100% 이상 났는데 까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싶은 사람 있고, 그리고 남들 다 보유하다 언제 사요? 분명히 이때 산 분이 있을 거거든요. 남들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자, 보셔야 될 게 이제 차트를 여러분 좀 차트를 공부를 했잖아요. 차트를 공부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사는 자리예요, 지켜보는 자리예요? 제가 이 선 그어주면서 제가 항상 뭐라 했습니까? 이 선을 돌파하면서 하랬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산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신다면 뭘 했어요? 요거 선을 정해놓고 꺾이면 뭐 하라고요? 바로 버리시라고.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은 손절 라인 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신 분은 지금 저는 왜냐하면 이거 깨지면 61선까지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왜? 밑에 받쳐주는 게 얘잖아요. 자, 그런데 61선이 올라오든 얘가 더 내려갈지 중요한 거 바로 반등 주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왜? 반등을 주려면 뭐가 지금 있어요? 계속 이날 또 돌파하려다가 부딪혔잖아요. 이걸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얘는 반등을 주더라도 시간이 이제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얘가 61선이 올라와서 잡아주거나 아니면 얘가 올라가서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기에는 시장에 지금 자금이 없어요.
자, 오늘 같은 장도 그럼 진단이 로봇은 죽은 겁니까? 아니요. 로봇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실래요? 어떤 종목만 오른지 아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고 로봇주들은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희한하죠? 이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누가 업무 협약한대요? 클로버. 클로버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받아서 이동 로봇을 만들겠다고 해서 협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로버시 이렇게까지 급등하는데 레인보우는 급등을 안 한다고요? 자, 로봇이 죽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근데 지금에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가는데요? 레인보우 클로버시 먼저 조정을 받을 때 레인보우는 어떻게 했어요? 꼿꼿하게 위에 있었잖아요. 맞나요? 자, SP 시스템이 조정받을 때 맞나요? 레인보우는 위에 있다가 이제 지금 로보티즈도 한번 보세요. 로보티즈는 지금 조정 먼저 받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나요? 이건 무슨 차트랑 똑같아요? 이게 레인보우잖아요. 얘 지금 뭐 못 뚫었어요? 이평선 못 뚫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얘가? 61선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61선이 붙어주고 가니까 이제서 또 여기가 다 모이니까 어떻게 하나요? 오늘 뚫고 가죠. 이게 뭐예요? 수렴 후 발산. 자, 이런 것처럼 레인보우도 이제 시간을 조금 거쳐서 요거 붙여주고 요거 내려오고 얘가 뻥 뚫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레인보우를 수익이 났는데 너무 많이 까먹었어. 오늘 전화 오시더라고요. 108%까지 봤는데 지금 72%예요. 징징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차라리 처음 사자마자 손실이면 그런가 보다요. 근데 100몇 프로에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 엄청 손실 본 것 같아요. 특히 세 자릿수 수익에다가 갑자기 두 자리에 바뀌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미 수익 실현을 안 했거나 손절 타이밍에 놓치신 분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60일 올라오고 위에 부딪히고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에 앞으로 이 구간에 또 사실 수도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다가 뻥 가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손절 라인을 잡고 이거 위험 구간이에요. 그 손절하는 거 싫으면 뭐 해라? 돌파되는 거 보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리는 위로 가도 이상할 게 없고 아래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좋은 구간에 사라는 말 항상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죽었다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주가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로봇주는 아직 한 번 더 흐름을 타야 됩니다. 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봅니까? 경제신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지금 막판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대량 생산을 위한 체제를 준비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율주행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의 기업, 현대모비스에 있던 거 이런 거 다 현대차에 집중시켜서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데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도 피지크 AI, 그러니까 물리적 AI라고 해서 로봇을 마지막 종착지로 보고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딥시크 같은 또는 챗GPT 같은 AI가 마지막으로 적용될 영역을 로봇으로 보고 있어서 로봇은 이제 죽은 테마나 죽은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야 될 테마입니다. 흔히 영화 대사 있죠. 야, 이 새끼 한 발 그런 거. 네, 한 발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하십시오. 기다리는 거 싫다. 손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도하십시오. 나 좀 기다려 보련다. 자, 근데 기다리실 때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아니요. 61선 깨지면 손절할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61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뭐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제발 사놓고 손실나면 방치하지 마요. 당신이 손절을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기업을 지금이라도 살래 했을 때 나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떨어져도 그런 기업이면 가져가세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안 사고 싶어 그런 기업이면 빨리 버리세요. 지금이라도 떨어져도 지금 이 가격이면 난 살래라 싶은 기업은 반드시 뭐 해라? 추매를 하면서 관리해 가야 돼요. 이 추매가 안 되면 그렇다고 물타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확신도 없는데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물타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진짜 이 기업을 좋게 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게 보는 기업이라면 그때는
차트를 보고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수익이 좀 많은 분은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떨어졌다고 조급해하지 마요. 사실은 마음 아프기는 제가 더 아파. 내가 너무 아파. 진짜 마음이 아파.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1억 얼마가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한 10배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10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훅 빠져가지고 지금 그 아까 왜 세 자릿수에 두 자리 되면 그 마음이 더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때 천주를 살 때 1억 얼마치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10% 20% 빠져도 2천만 원 빠져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확 빠지니까 억대가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미 수익인데 뭐 걱정? 아니라니까. 이미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 마카오 여행 가서 하나도 안 즐거웠어. 아,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겠다는 그 말에 혹해서 샀어요. 그래도 이 위치는 제가 뭘 했어요? 손절 라인을 잡아요. 자, 그럼 제2의 에코프로를 했으면 차트 보고 한 거예요? 같이 보고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왜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 같이 보고 하셨어요? 차트 보고 하셨어요? 자, 이게 문제인 거야. 분명히 차트 보고 사놓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수익률이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떨어진 건 아쉽지만 같이 보고 가신 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100% 이상 수익 난 그 부분에 남이 수익 난 것에 옹신가, 그리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에 혹해서 사신 분, 그리고 손절 라인도 안 잡고 사신 분, 이미 손절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거라면 버티세요. 버티셔서 60일선 올라오고 이후에 이평선 돌파하는 거 조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뭐 해야 된다? 추매. 다행히 이 시점이 제가 수업하는 날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60일선까지 깨지면 뭐 해라? 버리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장 실적 보고 가는 기업 절대 아닙니다. 실적으로 이 기업을 생각해 보면 PER이 사악하도록 높은 말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성장성 보고 앞으로의 가치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되면 실적이 엄청 좋아질까? 그건 지금 당장 일어날 일 아니니까 그거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월 17일 한번, 31일 한번 했죠. 또 이때 사신 분 있죠. 이때도 지금 버틸만 하죠. 네, 그럼 계속 버티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이상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BB테크, CMS. 이거 SPG는 제가 익절하라 그랬죠. 자, 근데 SBB테크는 사실 조금 깼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반등의 실마리를 보여줘서 일단 계속 보유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SBB테크하고 CMS 이거 다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내일 로봇주가 한 번 더 지속형으로 반등을 주는지 좀 더 확인해보고, 이 두 종목은 SBB테크와 CMS는 다음 주에 생사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클래시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했으니까 에코프로와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을 크게 줬죠. 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 라인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라인에 움직이면서 누가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급등, 갑자기 뭐 상가 근처까지 가고 급락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였죠? 삼성이 인수한다. 여러분, 삼성이 클래시스 같은 미용기구 회사를 인수한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삼성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삼성가의 재벌 3세들 마이너스 손이라고 보거든요. 되는 사업마다 말아먹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의 1차 삼성그룹 이재용, 2차 삼성그룹 신세계의 정용진, 이런 애들은 건드리는 족족 말아먹죠. 그리고 이재용이 버린 기업들은 다 잘 갑니다. 이재용이 버린 기업,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는 무슨 기업이었는지 아십니까? 삼성 테크윈입니다. 헐값에 버렸는데 그거 하나의 승현형님이 주워 묵어가지고 저렇게 키워놓습니다. 삼성 테크윈 때는 만원짜리 기업을 70만 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14,000원에 넘어져요. 그게 얼마? 70만 원 넘기고 이제 67만 원 됐습니다. 자, 만원에 투자하신 분은, 14,000원에 투자하신 분은
지금 현재 45배네요. 1억이 45억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뭐라도 해야 되는 것에서 저는 미용기구 산업을 한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반도체 그리고 제조, 이거 누가 잘합니까? 삼성.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또 휴대용 기구까지 만들어낸다면 삼성은 작게 만드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삼성이 클래시스를 진짜 인수하면 저는 APR을 좀 더 팔고 싶어집니다. 빨리 팔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삼성이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는 거 저는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클래시스가 지금 전 세계적인 미용기구 회사고 돈을 너무나 잘 벌니다. ROE가 미쳤습니다. 거의 5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0원 팔면 50원이 남는, 세상에 어떤 제조업이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 삼성이 캐파만 키우면 삼성이 글로벌 진출 다 돼 있으니까 자기들 쪽에 글로벌 진출해 있는 그 부분에 다 뿌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 저는 클래시스 삼성이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클래시스는 삼성 정도쯤 되는 애들이 인수해야 됩니다. 클래시스가 워낙 사모펀드가 사가면서 비싸게 사가지고 웬만한 자금력 없는 기업은 이 기업 건드리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아니더라도 조금 신사업을 하고 싶은 그룹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고 싶고 또 인수해도 당장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기업이라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갑자기 단독 보도로 나왔죠. 모 기자가 텔레그램에 이게 유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급등을 하니까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그걸 진정시킨다고. 왜냐하면 급등하면 뭐의 가격이 높아집니까? 인수가가 높아집니다. 인수가가. 그러니까 진정시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누가 인수하든 뭐하든 어쨌든 사모펀드는 판다고 했고 누군가가 나설 거고 가져가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때 물리신 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사볼까 싶은 분은 지금 가격에 사세요. 오르고 나서 제발 사지 말고요. 아셨죠? 아셨죠? 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슬픈 건 이거잖아. 샀는데 급등해서 못 팔았어요. 그런 분 한 분, 또 급등하길래 샀는데 급락해서 속상해요. 이런 분 있겠지. 자, 제발 급등할 때 사지 말고 급락할 때 뭐 하지 마라? 팔지 마라. 급락할 때 분위기 입술려 팔지 마라. 그거 진짜 후회돼. 오늘 같은 날 또 아침에 여러분 팔았으면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거 매도할까요? 너무 많은 분께 톡을 받았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급락할 때는 분위기 입술려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준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도 급등할 때 따라잡지 말고요. 또 급락할 때 감정에 휩쓸려 매도하지 말고 정확한 선, 21선 보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클래시스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같이 이야기할게요. 에코프로 분위기 좋게 잘 올라갔죠? 그리고 급락시켰어요. 자, 급락시킬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또 관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2차 타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뭐 하기로 했지? 원래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로 했어요.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이 얘들이 철회해버렸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심사를 하는데 최근에 얘들이 적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흑자인 상태가 아닌 적자 상태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심사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조금 유보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무지표를 좀 다듬어서 다시 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코스피로 가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업의 가치가 변한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전기차가 팔린댔어요? 안 팔린댔어요? 안 팔린댔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테슬라가 안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테슬라가 안 팔리는 대신에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작년도,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640% 판매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테슬라는 머스크가 저지랄을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 차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 모델들이 대부분 10년 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새 차 사느나 중고차를 사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차를 왜 바꾸는데요? 그랜저를 샀는데 이놈의 그랜저는 1년 반만 되면 탈바꿈을 해. 그럼 내 차는 옛날 차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또 차를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계속 그대로예요. 그런 것도 있죠. 식상해버린. 그런데
유럽의 전기차, 그 자동차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볼보는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들 너무 예쁘죠? 볼보 전기차,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들 유럽에서 지금 판매가 2배,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중에 자동차 회사들 실적 발표된 표를 한번 보세요.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플레이냐면 중국 자본을 받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조작질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처럼 하고 중국 전기차만 엄청나게 팔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아니요, 중국 전기차는 중국에서만 팔립니다. 인도네시아, 태국의 택시 정도, 그것 또한 공짜로 다 주면서 택시에서 주면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팔립니다. 이번에 BYC 동생, BYD, 내복 같은 전기차 BYD, 그 차가 나왔는데 팔립니까? 실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받은 우리나라 전기차의 절반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 타는 순간 여러분 모든 정보는 다 틀립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디에 가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중국의 데이터가 다 집중됩니다. 그리고 진짜 BYD가 팔리면 안 되는 게 그 카메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찍어서 데이터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전기차도 중국산 전기차는 못 팔게도 하지만 중국산 카메라, 탑재된 차량들 이동, 드론 이런 걸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아,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애국자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전기차는 뭐 하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테슬라만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 없다.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 싶어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을 추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 잘 이것 또한 손절 라인 없이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 직전 저점은.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엔터 줍니다. 한한령 해제 때문에 좋았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안 좋았더라고요. 특히 JYP 엔터는 어제 급락을 했던데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JYP 엔터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죠. 손절하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차트도 깨버려서 이유도 모르겠고 이평선 다 깨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이브라든지 다른 것들은 일단 보유하겠습니다. 하이브나 자 RBW, 네, 좋습니다. RBW 잘 버티고 있고 YG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놈들은 가져갈 건데 특히 여러분 YG 갖고 있는 분 좋을 겁니다. 하이브 가지면 좋을 겁니다. JYP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한한령이 해제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실제로 중국의 공연이 재개되면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다만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한한령이 해제돼서 공연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디플레이션 상태라서 얘들이 진짜 비싼 표값을 주고 올 수 있을까? 그 이야기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진짜 개소리입니다. 지금 중국은 짝퉁 블랙핑크, 짝퉁 빅뱅 이걸 보려고도 표값 10만원, 20만원짜리 표를 끊고 갑니다. 그 짝퉁이 뭐냐고요? 중국 애들이 그냥 걔들 코스프레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 노래는 직접 안 불러요. 그냥 댄스만 해요. 그것만 보는데도 그런 비싼 티켓값을 가고도 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짝퉁을 보러 가는데도 그렇게 돈을 쓰는데요. 여러분 경기 안 좋아도요. 영웅이 오빠, 임영웅 오빠한테 돈 쓰는 거 콘서트 할 때 그렇게 할머니들 돈 씁니다. 근데 BTS 오빠 가고 빅뱅 오빠 가고 블랙핑크 언니들 가는데 돈 안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요. 아버지 어머니 등골을 휘어서 애들은 티켓을 끊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고 엔터주 잘 보유하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큰 굿즈 하나 남았습니다. LS 일렉트릭. 자, LS 일렉트릭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차트 보고 간댔습니까? 같이 보고 간댔습니까? 자, 같이 보고 갈 때는 뭘 보지 말라고요? 차트 보지 말라고. 자, 다만 오늘 같은 날 차트를 보면 이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추가 매수할까 말까 정말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고민만 했고 제가 추가 매수 실행을 못했던 게 내려갈림 부분이었거든요. 아, 여기까지 내려올라나? 제가 끊어온 이 선이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까지 오나? 아씨, 그럼 이때까지 한번 볼까? 근데 다시 끌어올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여기에 대해서 불안이 생기면 제발 라이브 닥터 TV 유튜브를 좀 보세요. 자, 거기에 뭐 올려놨습니까? 안 봤지?
안 보니까 이렇게 불안하지. 눈빛이 불안하고 흔들리네. 보시면 이 기업은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가 카페24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APR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니 차트의 흐름을 보지 말고 기다려라. 시간에 따라서 수렴해 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주가는 산책 나온 주인과 강아지처럼 주인보다 강아지가 앞에 갈 수도 있고 강아지가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고요. 그러니 LS 일렉트릭은 HD 현대 일렉트릭은 사실 좋게 안 봅니다.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은 좋게 안 보고 이미 이거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이건 이미 끝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 끝. 자, 얘들이 이제 진출한 미국의 변압기에서 쏜 전력을 배분해야 될 이제 절차가 남은 거죠. 그걸 하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에요. 초벌 설거지를 누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해놨으면 이제 최종 마지막 깨끗한 물로 헹구는 작업을 해야 될 게 LS 일렉트릭이에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퐁퐁,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헹굼. 그거 하러 가서 돈 벌러 가는 기업이 이거예요. 그러니 HD 현대 일렉트릭이 몇 배 오를 동안 10배 더 오를 동안 자 보세요. 여기서 LS 일렉트릭은 오른 게 크게 없어요. 자 그러니 이 기업은 이제 돈 벌러 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 10% 넘어가고 20% 근처가 갈 때도 LS 일렉트릭은 5% 내외 영업이익률 가지고 평가 절하를 받다가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팍팍 생기면서 공장 가동이 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20%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아질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사야 됩니다. 오히려 LS 일렉트릭이 포트에 없는 분은 부럽습니다. 저 LS 일렉트릭 손실인데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없는 분은 지금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추매를 고려해 보시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 추매 가격이 얼마냐면 18만 초반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건데 아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왜 떨어지는데 지점장님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 아니라 LS 그룹이 갑자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상장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 상장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LS 지주사에 속해 있는 자회사고요. LS 일렉트릭은 사실 작은 자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상장되기는 아직 사이즈가 작아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도매급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LS 그룹의 회장이 우리 그룹을 좀 키우고 싶은데 얘들이 지금 현재 캐파가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공장을 늘리고 캐파를 수용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주문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논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논리라서 이 캐파를 늘리려면 IPO를 해야겠다 이 말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복 상장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 그 이슈에서 제일 힘든 기업은 LS입니다. LS가 힘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전력기기를 지금 많이 주문하고 써야 되는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묶여서 같은 업종으로 묶여서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노이즈는 충분히 반영됐다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보고 가져가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고요. 안 갖고 계신 분은 지금 타이밍에 진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늘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많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수익률이 다 크게 낮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뭘 그렇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기업 분석하면 시나리오가 뻔히 나오는데요. 기업 분석을 하면 시나리오가 나와요. 읽기 싫으면, 눈이 침침해서 읽기 싫으시면 유튜브라도 보시고, 유튜브를 보는 게 좀 싫으시면 블로그를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차트 보고 샀으면 빨리 차트 꺾이면 버리고, 가치 보고 샀으면 차트 보지 말고 그 가치에 집중하라. 이해되셨나요? 자, 시간이 없어서 TCK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넘어가고요. 롯데케미칼 이건 다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에 얘기하고요. 일단 수익 실현을 리가캠, 손절은 재건주와 삼성전기, JF엔터 손절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요. 이번 주 추천 종목
이번 주 추천 종목 원익홀딩스, 휴젤, JS 코퍼레이션, 고려아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테슬라. 자, 원익홀딩스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추천드리는 거 다 차트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주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치주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며칠선 봐야 돼요? 11선. 원익홀딩스 11선입니다. 로봇 관련 기업이고요. 로봇에 알레그로 핸즈라는 로봇팔을 만드는, 로봇팔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얘가 메타와 구글과 협업하는 기업입니다. 알레그로, 원익홀딩스. 이전에도 한번 추천했는데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원익홀딩스 11선 깨지면 이 차트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저한테 어째요 하지 마세요. 휴젤. 조정을 좀 더 크게 주면 살려고 했는데 크게 조정을 안 줍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자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내일, 자, 이게 지금 이 돌파죠. 지금 돌파를 애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걸 확실하게 돌파하는 게 보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돌파하면 사시고요. 그리고 손절을 어디로 잡으라고요? 네, 손절은 21선. 왜냐하면 휴젤은 안정적인 기업이라서 손절을 짧게 잡지 마시고 항상 밀렸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21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고 한 거니까 꼭 제가 지금 말한 손절선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 와, 이게 차트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OEM으로 갭 만들고 여러분 입는 옷들, 그리고 가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신규 상장하고 계속 많이 밀리고 이러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수렴하고 발산하는 자리에서 잘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얘도 11선, 21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21선 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나중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실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는 PER이 1밖에 안 됩니다. 1, 2? 네, 1, 2 정도 됩니다. PER이. 그러니까 정말 미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 보면 가치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쪽이 하는 사업이 막 성장 산업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OEM과 가방 OEM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명품들 있죠? 그런 걸 또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그런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미친 기업이라서 이제 이 가격이면 저점 바닥 다 다지고 보이죠? 바닥을 거의 1년 동안 다지고 있었죠? 이 가격이면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추천드립니다. 며칠선? 21선.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인데요. 사실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을 하기로 결정 내린 이유는 이거는 테마입니다. 다시 경영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3월달 또 주총이 있는데 MBK가 또 유리하게 됐고요. 고려아연과 MBK 주총이 다시 불붙었어요. 처음에는 고려아연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지금 법원에서 MBK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 또다시 표대결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는 자신 있는 분만 하십시오. 이거 사시면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맛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걸 사신다면 들으세요. 사신다면 요 11선 있죠? 요 11선 가격 얼마냐면 11선 가격이 76만 원. 이거는 가격으로 정해줄게요. 76만 원 깨지면 버리시고요. 76만 원 안 깨지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세요. 한번 계속 가져가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요거 돌파시켜가지고 순식간에 돌파할 것 같거든요. 순식간에 돌파해서 요 공간 안에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은 자신 있는 분. 나는 강심장이라서 76만 원에 떨어져도 괜찮다 할 수 있고, 대신에 올라도 괜찮다, 20%를 안 판다, 난 더 먹고 팔 거다, 그런 마인드 있는 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고려아연을 제가 원래는 이런 종목을 거의 안 권하죠. 근데 지금 충분히 하락한 이 가격, 그리고 오늘 급등 안 했어요. 사실 오늘 또 급등할 줄 알았는데 오늘 충분히 윗꼬리 달고 내려준 상태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이나요? 누가 나섰어요? 누가 특히 연금이 나섰어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 연기금은 사실은 이 가격에 다 팔았거든요.
연기금 이 높은 가격에 팔아서 다시 포트 채워요. 또 맞돌이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신에 지점장님 바로 사자마자 5% 10% 빠지는데요. 그런 사람이면 징징댈 거면 하지 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테슬라 추천드립니다. 테슬라는 언제 사는데 그냥 지금 사셔야 됩니다. 대신에 나눠 사세요.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 테슬라를 살려고 하는 주식의 3분의 1씩 사십시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